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본 채널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어, 폴란드어, 체코어, 슬로바키아어의 명사의 격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러시아어의 명사의 격변화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서슬라브어 5개국 전체에서 명사의 격변화는 같은 성격이면서 다음의 성격을 갖습니다. 명사의 격변화. 단수는 아우를 맞이할 때의 인사말, 복수는 암으로 아플 때의 신음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러시아어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재미있게 꾸민다고 해서 제 나름대로는 재미있게 꾸민다고 이야기로 만들어서 했습니다만 그 골자는 바로 이것입니다. 명사의 격변화, 단수와 복수가 있는데 단수는 아우를 맞이할 때의 인사말, 복수는 암으로 아플 때의 신음소리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한반도로부터 러시아보다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한글을 말함에 있어서 조금 어색합니다. 러시아보다 조금 어색합니다. 우크라이나 남성 단수 남성이 자, 아우, 자, 오미 라고 말하면서 아우를 맞이합니다. 여기 보면은 아우, 자, 아우, 자, 오미 여기까지는 러시아어와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다른데요. 요 옴이 하는 거는 옴예 하는 것보다는 조금 어색한 것 같지요. 그 다음 중성, 즉 아이들은 오, 아우, 오, 오미 이것도 여기 러시아의 중성과 이만 다릅니다. 그래서 남성이나 마찬가지로 러시아보다 조금 어색하죠. 그 다음에 중성과 남성은 즉 아이들은 어느 나라든지 중성과 남성은 근본적으로 같다. 아우, 아우, 오미, 옴이 같고 자, 오만 다릅니다. 여성은 러시아도 우 사이에 의예를 넣듯이 우크라이나의 여성도 우 사이에 의이를 넣는데 여기도 의예를 넣는 것보다 의이를 넣는 것이 조금 어색하죠. 그 다음에 오라는 뜻의 오이예보다 오유이가 약간 또 어색합니다. 여러 형제 자매가 복수로 한꺼번에 모이는 경우에 우크라이나에도 암이 많습니다. 우크라이나에도 보면은 암 러시아야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크라이나에도 암이 많습니다. 그리고 암의 이름도 남성은 의옵암, 의이우암 요것이 요 이유가 하나 다르고 중성의 아무암,
여성의 의무함은 같습니다. 여기서 좀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 의 발음은 같은데 글자는 여기는 이렇게, 요거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요것이 발음 의로 같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옵인데, 여기는 이우.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이 B자 비슷한 것이 영어 알파벳의 V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옵이고, 이거는 우크라이나는 이 B자 비슷한 것이 앞에 모음이 있고 이것이 단어의 끝에 올 때는 우라고 발음합니다. 그래서 이우. 이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서 우크라이나가 이 발음을 옛날에는 러시아식으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러시아식으로 키예프라고 발음했었는데 키예프. 근데 그것을 우크라이나식으로 끼우로 고쳐달라 하는 것, 그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우. 그래서 암 이름이 근본적으로 같고, 그 다음에 신음소리도 러시아는 아미야흐에 우크라이나는 아무야흐인데, 여기 보면은 글자는 요 글자는 같습니다. 그런데 발음이 아무이인 것은, 이것은 러시아에서는 이로 발음되고 우크라이나에서는 의로 발음되기 때문에 그것만 다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둘 다 유사한 키릴 문자를 사용합니다만 폴란드와 체코와 슬로바키아어는 모두 영어 알파벳 계통의 문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상당히 익숙한 것들이지요. 폴란드어에서는 우선 남성은 자아오비, 자에메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는 문자는 서로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문자는 다르지만은 발음은 거의 같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아오비, 자에메에서 오비가 조금 어색하지요. 그 다음에 여기는 M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조금 다르고, 그 다음에 중성은 OAUOM으로 우선 요건 러시아 우크라이나하고 같이 아우인데 남성과 중성은 다른 나라들은 모두 근본적으로 같은데 여기는 아오비. 그래서 여기는 남성 중성이 같지 않다. 그러나 여기는 애매해서 여기는 또 같다. 그 다음 여성은 아이를 아우라고 안 그러고 아앵이라고 하면서 그 사이에 다른 나라처럼 의에를 넣어서 아의에앵이라고 하고, 온다는 말은 옹내해서 이것이 옹으로 조금 다른데, 그러나 어쨌든 오 계통의 말이다. 오세요 하는 오.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하고 크게 다르진 않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체코는 남성은 좌아우 좌에메 해서 다시 아우로 됐습니다. 남성도 아우로 좌아우 좌에메. 그런데 요 M은 여기도 M이고 여기도 M이고, 그 다음에 슬로바키아에 오면은 다시 이것이 옴으로 바뀌었지만은 여기는 요 폴란드하고 체코는 M이 기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다음에 중성은 O, 아우, O, M에. 그래서 우선 중성과 남성은 여기서는 같고, 남성은 같고, 예, 여기는 하여튼 아우, M에 이렇게 되어 있고, 여성은 여기는 역시 아우, 폴란드하고는 다르죠. 예, 다시 그러니까는 우크라이나, 러시아하고 같은 분위기죠. 아우 이 사이에 이에를 넣어서 아이에우. 그다음에 오라는 것도 오우에 해서 조금 요 옹보다는 조금 더 오라는 것이 비슷합니다. 슬로바키아어는 근본적으로 체코어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것은 두 나라가 얼마 전까지도 한 나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유사성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슬로바키아의 남성을 보면은 좌아우, 좌오메인데 체코어와 보면 좌아우, 좌엠에 요 M이 여기서는 다시 옴으로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옴으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체코는 폴란드하고 이것이 유사하고 슬로바키아는 이것이 러시아, 우크라이나하고 유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중성은 오, 아우, 오메로 남성과 근본적으로 같다. 아우, 아우, 오메, 오메. 그 다음 여성은 역 또한 아우, 아이에우. 이것은 체코의 아이에우와 같고 또한 오우에도 오우에 같고 그래서 체코하고 슬로바키아는 아주 상당히 유사한데 요것만 요것만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 형제 자매가 복수로 모이는 경우, 복수의 경우, 동슬라브, 즉 러시아, 우크라이나에는 암이 많았던 반면에 이 동슬라브는, 서슬라브는 옴이 주로 많습니다. 옴. 여기도 옴. 그런데 체코는 옴을 대체 아마 움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옴과 뭐 같다고 생각을 하면은 서슬라브는 옴이 주로 많다.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암과 이름을 비교해 보면 러시아는 의옵 암이었고 또 아무 암이었고 의무 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암과 옴이라는 것만 다르지 병명은 의옵 아무 의무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음소리도 의암이 아흐, 아암이 아흐, 의암이 아흐 이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완전히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체코는 아까 이렇게 여성은 이제 암인데
조금 남성이 이우가 조금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옴, 의무옴, 의무암, 암이 좀 다르고, 이것이 남성의 요 이름이 다르지, 다른 거는 같습니다. 그 다음, 러시아, 우크라이나하고 같고, 그 다음에 여기는 신음소리가 남성은 이아흐 해서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중성은 남성과 근본적으로 같은데 여기는 조금 다릅니다. 이아흐. 그래서 다른 나라들보다 조금 이게 다르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아미아흐.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다른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의아미아흐. 그래서 여기가 조금 다르지만 뭐 다 비슷하다 한 것입니다. 슬로바키아는 병의 측면에서 체코와 병명이 당연히 유사하죠. 예. 두 나라는 옛날에 한 나라로 돼 있었으니까. 근데 병명을 보면 남성은 이우옴인데 이옵옴 해서 이 옵이 여기 서로 좀 다르고, 그다음에 여기는 우음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요거는 옴 같고, 그 대신 여기는 슬로바키아는 암이 좀 많습니다. 다른 데는 옴이 주로 많은데 여기는 다시 암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중성을 보면 아무암. 그래서 아무는 같고, 또 여성도 이무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음소리를 보면은 남성은 이미오흐 해서 요 이미도 이하고 조금 유사한 듯 하면서도 여기가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오흐라는 것이 하나 아주 독특합니다. 다른 데는 대개 아흐인데 여기는 오흐. 그 다음에 중성은 아미아흐. 그래서 이건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비슷하고, 이아미아흐. 이것도 비슷한데 요것만 조금 다르죠. 요거는 이무암, 이아미아흐. 그래서 어쨌든 대체로 이 5개 나라가 단수도 그렇고 복수도 그렇고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설명은 대체로 끝났고요. 러시아어는 길게 설명하고 다른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짧게 설명이 됐습니다. 그것은 단지 러시아가 공교롭게도 우리 한글하고 상당히 유사한 것 같이 그렇게 됐지요. 그거는 중간에도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셨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러시아어는 길게 설명이 된 것이고, 다음 시간에는 동사의 변화를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원래는 명사의 격변화, 형용사의 격변화, 동사의 변화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동사의 변화를 해서 동사의 변화와 명사의 격변화 이거로 문장을 만들면서 우리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에도 많은 성원과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